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불평등 조약 체제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불평등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열강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고 서양과 맺었던 조약들에는 어떤 불평등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의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물러납니다. 최익현 등이 강하게 상소를 올리죠. 고종이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왜 흥선대원군이 여전히 섭정을 하느냐, 고종이 친정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죠. 흥선대원군으로서도 명분이 없죠. 아들이 20살 때까지만 자신이 뒤에서 이렇게 섭정을 하는 거지만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계속해서 자신이 섭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깁니다. 흥선대원군은 아시다시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제 통상개화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문을 열고 무역을 하자, 통상개화론이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도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통상개화론은 박규수 같은 사람이 가장 그 선구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오경석이라든가 유홍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다시 다룰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자신들이 이제 메이지 정부를 세우고 나서 조선에게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 됐으니까 새롭게 외교 관계 맺자라고 보냈었는데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건, 이게 일종의 그 외교 문서에 대한 사건이라 해서 서계 사건, 서계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정부 세웠으니 우리나라하고 새롭게 외교 관계 맺자라고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일본 천황의 황자, 천황이 보냈으니까 칙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원래 조선에 보내던 외교 문서하고 양식이 다르네? 안 받아줘. 이게 서계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은 열받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국을 정벌해 버리자는 정한론 주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을 당장 조선을 정벌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정벌보다는 자신들이 미국에 의해서 당했던 것처럼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게 당했던 것처럼 먼저 포함 외교로 개항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포함 외교라는 것은 함포, 함대를 몰고 가서 대포를 버버벙 쏴서 위협을 준 다음에 강제로 개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낸 배가 1875년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운요호는 강화도에 접근해서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도에 상륙해서 살인, 약탈, 방화를 저지르고 돌아갑니다. 물론 이때 뭐 강화도에 접근하는 과정도 우리나라는 통상수교 거부하니까 더 이상 오지 말아라 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조선 수비대의 포격을 유도했던 거죠. 일본은 이제 이 운요 사건 이후에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조선에서도 계속해서 뭐 서구 열강도 아니고 우리랑 원래 기존에 외교 관계가 있었던 일본이고 하니까 서양 오랑캐에게 문호를 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들과 개항을 하고 우리도 통상 수교론이 우리 안에서 통상 개항론이 안에서부터 있었으니 이런 의견들이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근대적인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농락당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애에게 좋은 뜻으로 예전에 그런 외교 관계를 생각했던 조선에게 영악하게 일본은 나왔던 거죠. 영사 재판권, 해안 측량권, 그리고 부산 이외에 두 개의 항구를 열어달라. 그래서 1880년에 원산, 83년에 인천 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강화도 제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 수호 조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 규칙도 체결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관세를 일본이 뭐 내는 것도 없고요. 양국도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우리는 잘 몰랐던, 몰라서 어리버리해서 그냥 당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막 보내지 않습니까? 2차 수신사를 보냈을 때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얻어온 책이 조선 책략입니다.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 당시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서 러시아가 남하를 해오려고 하니 조선 너희들은 어떤 외교적인 책략을 써야 하냐면 이미 일본과는 이미 원래 자기 청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니까 친청 4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과는 이제 국교를 수립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일본과는 연결됐다. 결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대해라. 연미방.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친청 결 일본 연미방 해라.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라. 이런 내용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그 수교를 알선을 합니다. 이것도 청나라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조선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는가, 청나라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구 열강들과 제대로 교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코베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저번에 일본처럼 당할 수도 있다. 청나라가 오히려 경험이 없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청나라의 알선을 통해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여론도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이건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서구 열강과 달리 먼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딱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 강화도 조약과의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그 거중 조정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게 이거죠.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사이에서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미국이 나서서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힘없는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바랬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과 달리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관세로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했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미국이 이렇게 관세 부과를 했으니까 일본 너희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일본하고 협상을 해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불평등했습니다. 영사 재판권이 보장돼 있었고요.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죠. 다른 나라하고 사이에서 좋은 조약을 맺은 게 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허용하면 조약 개정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최고의 혜택으로 똑같이 대우해줘 라고 하는 게 최혜국 대우 아닙니까? 그 뒤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연달아 수교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 청나라와의 청나라가 주선을 해서 수교를 했는데 유일하게 청나라가 주선하지 않고 수교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조선에 대해서 욕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놓고 경쟁을 하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중재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는 조선과 직접 수교를 합니다. 조선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러시아의 손을 직접 잡은 거죠. 그러면 청나라는 처음에 왜 미국과의 수교를 주선했느냐? 서구 열강들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은둔의 나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 조선, 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속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청나라를 통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의 속국으로 두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고 했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림으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그려놨던 그림인데요. 고뇌하는 고종의 모습이 보이죠. 조선 정부는 개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통상 개화를 요구하는 세력들과 위정척사파라고 하죠. 성리학을 고수하는 개항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 무렵에 이제 최익형 같은 사람이죠. 외놈과 일본이죠. 외와 양놈은 똑같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위정척사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불평등한 근대적인 조약을 맺었고 여기 안에는 치해복권과 해안 측량권과 같은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데 그 뒤에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 이제 조선과 수교하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면서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중재를 해준 척하면서 사실상 조선이 자신의 속방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직접 수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중에서 프랑스 같은 열강이 왜 이렇게 제일 늦게 수교를 했을까요? 프랑스는 조선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바로 천주교 포교를 허용해달라는 조건을 계속 달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수교가 가장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도 지역에서 일본이 제1조에 넣었던 게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국과 평등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선을 존중해줘서 하는 게 아니고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청나라의 보호막을 없애고 자신들이 직접 조선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13분 넘었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24번째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